부모님의 집으로 아이를 데리고 보행기까지 싣고 아이를 데리고 정상적으로 주행을 하다가 뭔가 약을 먹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정신적인 이상이 발생해서 역주행을 해서 주행을 하던 터에 본인이 역주행을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고 아이를 지키기 위한 기재로서 바짝 붙어서 경적을 울리다가 결국은 이를 보지 못한 여성 운전자의 차량과 충돌을 했다라는 추론이 현재는 가장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아버지, 40대 아버지의 사연도 오늘 좀 취재가 됐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함께 보시죠. 조현병 역주행 40대 아버지의 사연입니다. 역주행 운전자 이 박 씨는요, 몇 년 전부터 조현병을 앓아서 꾸준히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이 부산의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를 했던 것으로 좀 취재가 됐어요. 간호조무사로 이 아버지가 근무를 하다가 증상이 최근에 좀 호전됐다라고 해요. 주변인들을 취재해보니까. 그래서 스스로 내가 한번 병을 이겨내 보겠다라면서 약 복용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이후 지난달 말 이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뭐랄까요, 남성 육아휴직을 또 사실은 바람직한 거죠. 아버지로서 남자들이 육아휴직을 쓴다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일 텐데 이 대목에서 저는 이 아버지 박 씨의 어떤 그 구성에 아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좀 볼 수 있었는데 어쨌든 본인이 썼어요, 육아휴직을. 그래서 아이를 잘 돌봤는데 약 복용 중단 이후에 조현병 증세가 최근에 재발을 했다. 사고 당일 새벽 2시까지 이 박 씨 부부가 근심스럽게 조현병 재발 관련한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불과 1시간 40분 뒤에 아들을 데리고 차를 몰고 운전을 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 사고 현장의 목격자들의 이야기들 직접 들어보시죠. 얘기를 해도 얘가 안 쓰니까 순차차 앞질러 가서 정상주행 차량을 차량을 시켜서 끌고 내려오는 거죠. 통과. 대형차도 많이 지나가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멀리서 그 라보 차량이 역주행하는 거. 참 이양수 의원님, 지금 그 조현병 아버지의 어떤 사연까지 좀 저희가 취재가 됐는데 이게 더욱더 안타깝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에 조현병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환자들이 한 5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치료를 잘 받고 약을 잘 드시면 일상적인 생활을 다 하고 그게 위험 요소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요. 간호조무사로 충분히 근무할 수도 있고. 충분히 하신답니다. 근데 이제 이분도 지금 약을 끊으셔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다고 그러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만약에 우리가 정신건강 전문의들이 많이 이제 저희들 사회나 국가에 권고를 하듯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분은 그 치료 감호가 필요하다. 그러면 강제로 그분들을 치료 감호할 수 있는 정책을 지금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에 위협이 되고 본인의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치료 감호를 강제로 할 수 있는 중증의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 되고요. 보호 차원에서. 보호 차원에서. 그리고 둘째는 정신병원에 가서 정신과 약을 타서 드시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이렇게 쉬쉬하거나 이럴 필요가 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스웨덴에 갔을 때 그 나라의 경우에는요. 자살률이 옛날에 굉장히 높았잖아요. 지금 자살률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우울증에 의한 자살이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우울증 약을 투입하는 투약 그 증가 추세와 자살률 감소가 정확하게 반비례하면서 우리나라도 자살률이 증가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랬더니 정확하게 진단해서 그리고 정신병원 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언제든지 상담받고 이상하면 약 편하게 드시고 뭐 소화제 드시듯이 우울증 약도 소화 안 되면 소화제 드시지 정신적으로 좀 우울하면 약 먹으면 된다라고 권고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는 청소년들이 남자친구 사귀다가 헤어지기만 해도 우선은 정신상담을 받는 것을 권고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이 정신 건강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정신병원 가는 거를 우리나라처럼 뭐 취업이나 이런 것 때 장애 요인으로 생각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저 사람 좀 이상해 뭐 우울증이야 이런 식으로 터부시하지 않고 누구든지 우울한 일이 생기면 우울해질 수 있고 또 누구든지 그런 것들이 되면 좀 더 자꾸 쌓이면은 조현병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그분들을 끌어안고 대신에 필요가 간 사람들은 그분의 보호를 위해서 치료 감호를 하고 이런 절차들을 우리 정부가 사실은 정책적으로 이제 만들어드려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 조현병이니 우울증이 이런 걸로 인해서 예.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의 어떤 분위기만 됐더라도 이 부부가 새벽 2시까지 사고 당일에 정말로 근심하면서 약을 끊었는데도 조현병 증세가 재발이 된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부부가 뭔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논의를 하는 그런 일은 없었을 거다. 그럼요. 그냥 자연스럽게 계속 약을 먹으면서 아이도 돌보고 행복하게 간호조무사로서 또 근무도 하고 사회생활도 하고 충분히 다 될 수 있었는데 네. 그런 분위기가 없었다. 예, 지금 우리나라 그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 이런 분들의 환자 1인당 담당자 수가 너무나 많아요. 1인당 60여 명이 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 비해서 턱없이 지금 많은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을 빨리 1인당 한 10여 명에서 20명 사이로 빨리 줄여서 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빨리 좀 그 정책 전환을 하고 정부에서 그리고 지자체에서 집중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손수호 변호사님 더욱더 안타까운 건요. 이 사망한 사실은 정상적으로 주행을 하던 그 포르테 차량 의 운전자 여성 최모 씨가 29세 그리고 결혼을 18일 그러니까 2주 조금 더 남겨두고 있었던 예비 신부였고 얼마나 황망하겠어요. 차에서 청첩장까지 발견됐는데. 그렇습니다. 모든 희생자가 참 추모를 받아야 되고 그렇습니다만 이번 사건은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우선 법령을 위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예. 네, 정상적인 주행을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정상적인 시간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한 상대방 차량에 의해서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거든요. 굉장히 안타깝고 또한 더욱더 그런 것이 결혼을 진짜 몇 주 앞두지 않았어요. 예. 이번 달 말에 이제 결혼식이 잡혀 있었습니다. 게다가 차 안에서도 청첩장이 발견된 정도였는데 이게 참 잘못이 없이 피해를 입고 세상을 떠나게 되면 또 유족들의 충격은 더욱더 클 수밖에 없거든요. 더군다나 가해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원인,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원인도 참 파악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고 또한 원인 파악이 됐다 하더라도 상대방 가해자에 대해서 또 온전히 비난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또 가치를 또 느낄 수 있는 상황이고 여러모로 이제 세상을 떠난 그런 피해자에 대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예.